간 질환들의 특성이 간을 침범하다 보니까 간은 다 굳어서 어느 정도 기능을 못할 때야 돼야 몸이 느낄 정도인데 침묵의 장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초기 증상들은 매우 무난한 증상들이죠. 뭐 피로감, 가려움증, 만성 무기력감, 심한 경우에는 뭐 황달, 복수나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그럴 때는 늦을 때가 많죠. 보통 제일 안 좋은 경우가 황달, 복수나 식도정민류 같이 이미 간이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저희 치료는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강한 약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나타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원발성 담즙성 강경변증, PBC라고 많이들 약자로 이야기하시고, PBC라는 병도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 하나고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질환인데, 자가면역성 간질환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AIH가 오토임뮨 헤파타이티스라고 하는 자가면역성 간염이 한 파트가 있고, PBC와 PSC가 또 한 파트가 있는데, PBC는 조금 더 작은 담관, 간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들에서 침범되는 경우가 많고, 그림으로 보면 소담관 쪽으로 염증이 주로 나타나는 걸 PBC라고 많이 보고요. 큰 담관이라는 게 여기 뿌리에 가까운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걸 보통 PSC라고 보는데요. 혈액검사상으로도 확인하지만 확실히 이제 조영술상에서 이 담관의 염증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PBC는 자가면역 간염과 동반되거나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PSC는 조금 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더 흔하고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PSC 같은 경우에는 장내 염증이, 사실 저는 두더지 게임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장내 염증들을 다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위를 넓혀가면서 이쪽으로 침범된 경우다 보니까 PSC는 조금 더 자가면역성 질환들 중에 다른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PBC는 그 자체로 이 담관 내부의 특성들이 내 몸 안에서 여러 세포들과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물질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항원들과 이 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의 특성이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면역계가 교란됐을 때 교란된 애들이 직접 가서 때리기가 좀 좋은 거죠. 보통 주로 중년 여성에서 많이 호발되고, 소담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담즙 정체와 간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간 질환들의 특성이 다 그런데, 간을 침범하다 보니까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잘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간은 다 굳어서 어느 정도 기능을 못할 때야 돼야 몸이 느낄 정도인데, 워낙 잘 버티는 침묵의 장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초기 증상들은 매우 무난한 증상들이죠. 뭐 피로감, 가려움증, 만성 무기력감, 심한 경우에는 뭐 황달, 복수나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그럴 때는 늦을 때가 많죠. 건강검진 상에서 이상 수치로 알게 됩니다. 보통 제일 안 좋은 경우가 황달, 복수나 식도정민류 같이 이미 간이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상태가 돼서 발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검진도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하는 편이고, 수치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조치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기 전 상태에서 발견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PBC를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방식은, PBC라는 병도 사실 자가면역 간염과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동일하게라는 건 오히려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데요. 간이나 담관을 포커스를 두고 그쪽을 치료하겠다라기보단 그쪽을 치료하는 약물들, 대증적인 약물들의 도움은 받을 건 받고요. 무조건 끊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와중에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을 번 동안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면역계 교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간을 때리고 특히 담간을 때린다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약물은 증상을 조절하고 수치를 조절해 줄 뿐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교란된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둔 치료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용어로 본다면 우리가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거를 되살려서 더 이상 면역세포들이 간이나 담관을 오해해서 때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들의 완치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PBC는 완치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PBC 환자분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약물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6개월 정도 간효소 활성 정도가 수치들이 다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것,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학적인 변화들을 보는 건데, 조직학적인 변화는 질병의 호정 정도를 보려고 루틴하게 하기에는 손상이 너무 크니까 요청드리지도 않고 병원에 세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간 수치가 가장 1번 기준이 되고요.
혈액학적으로는 또 하나가 PBC 같은 경우에는 IgG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약물 없이도 유지되는 게 6개월 정도가 안정권 안에서 유지된다. 두 가지 기준을 저는 많이 보고 이 정도면 수치상 완전히 잡혔습니다. 약물 없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이제 완치라고 보는 거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안전 가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 별도의 검사들 중에 그러니까 PBC로 인해서 동반됐던 합병증들의 회복 정도도 또 중요하게 보는데,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PBC가 오래되다 보면은 생리불순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해요. 생리불순이 안정적으로 잡혔는지도 하나의 중요 기준이 되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간 기능이 많이 이제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 간에 걸리는 그 부담들이 뒤로 가면서 비장에 걸리는 부담들로 연결되면서 뭐 예를 들면 혈소판 수치가 좀 떨어진다거나 정상 범위보다 약간 낮은 정도 유지되던 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중요 기준이 되고요. 식도 정맥류 같은 경우가 이제 간에 걸리는 문맥과 팡진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조직학적 호전이 제일 명확한 기준인데 쉽게는 약물 없이도 질병이 재발 없이 잘 조절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 사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저희한테 오셨을 때 상태가 이제 초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오래전부터 있으셨고요. 그것만은 뭐 갑상선 호르몬제로 워낙 조절이 잘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내시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상에서 우연히 간 수치가 높았던 걸 발견을 한 거죠. 당시에 뭐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근데 추가로 간 수치가 높다 보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AMA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안티미토콘드리아 안티바디 항체가 양성이 나왔고, 그거에 더해서 ANA라고 하는 항액 항체 수치까지 양성으로 나오고, 초음파 소견상들에서도 간의 경화 정도가 보여서 PBC랑 AIH, 자가면역 간염이 동반된 증복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일단 병원에서 이제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 질환은 치료가 안 됩니다. 대신에 약물로 평생 동안 증상을 조절하면서 간을 최대한 경화가 되는 것을 늦추는 걸 목표로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놀라셔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좀 딜레마였던 건 병원에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보통은 자가면역 간염의 표준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자티오프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메인으로 많이 쓰는데 중복 증후군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하나씩 써봤을 때 약간의 이제 부작용 사례들이 좀 많은 거죠.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가 병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 중에 간 섬유화 정도를 루틴하게 체크를 해오셨어요. 간 경화를 6개월 정도 단위로 검사를 하셨던 것 같네요. 간 초음파, 피브로 스캔이라 그래서 간 섬유화 정도를 체크하는 검사를 통해서 간 경화 정도를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계속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첫 검사에서 6.2, 8.2, 8.8, 최근에 9.0까지 늘어나서 정리한 단계로 시작했던 게 간섬유화 1단계에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치료를 시작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섬유화 이외에도 ANA 수치도 첫 검사상에서 처음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동반돼서 한 1대 160 정도에서 가장 마지막 검사가 2019년 검사상에서 1대 1280이니까 거의 뭐 8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에 치료 시작했을 때 만약 보셨다면 더 높지 않았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런 형태에 더해 비장의 약간의 비대소견들도 조금 동반된, 그러니까 간의 경화가 진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약물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이 약물이 없이는 이제는 진행을 더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약을 써야 됩니다 해서 오셨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이 약을 이제 평생 장기간 복용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치료는 항상 저희는 이제 환자분의 유전체 타입을 분석을 하고요. 이 몸에서 어떤 음식들이 간을 부담을 좀 줄여줄지, 정확하게는 간에 부담을 줄 만한 음식들을 다 찾아서 제거를 해서 최대한 간이 소화해내고 대사해내기 쉬운 음식들을 위주로 식단을 좀 바꿨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시기별로는 1단계는 항염증, 2단계는 말초 면역 관용 회복, 3단계는 중추 면역 관용 회복이라는 그 시기에 맞는 식단들을 알려드렸고, 시기를 잘 따라주셔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불안함이 좀 있으셨던 환자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저희 기본적인 제품들만 들어가고 식사를 통해서 2주 정도 바뀌는 걸 보면서
오히려 초기 안 좋았던 간 수치가 식사만으로도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는 있나 보다 해서 한 달 뒤부터 한약을 처방을 하기 시작해서 쭉 6개월 동안 이제 사용을 했던 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6개월 동안 자가면역 간염의 약을 쭉 쓰면서도 유전체 타입에 맞는, 즉 내 몸에 잘 맞는 한약으로는 간에 전혀 이상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간을 회복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S타입으로 분류가 됐던 분이라 S타입들 중에서도 특히나 금운화, 연교, 인동이라고 하는 한약재들이 특히 간을 많이 해독해주는 효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거든요. 한약적인 표현으로는 간담을 소통시킨다는 게 간담의 우라를 좀 풀어주는 약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좀 배출시켜주고,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해주고 간에 걸려있는 염증 물질들을 배출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약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때는 보통은 금운화, 연교, 인동 같은 간의 해독을 좀 도와주는 약물들을 많이 쓰고요. 2단계 때는 이제 말초면역 관용이라 그래서 면역 기능을 사실 올려야 되는, 더 정확하게는 정밀도를 회복해야 돼서 그 시기에 맞는 게 S타입 분들은 대표적으로 숙지왕, 구기자, 지골피 같은 한약재들을 S타입 분들한테는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약들을 통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골수의 기능, 그러니까 중추 면역 관용을 회복하는 치료들까지 진행을 해서 수치 정상까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특히 간질환 환자분들은 중요한 건 뭔가 더 좋은 걸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항상 치료를 시작할 때 설명드리는 게,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하실 것들은 없으시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간의 부담을 줄여줄까만 포커스를 두셔라. 결국은 간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좋은 걸 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뭘 하면 간이 싫어하는지를 아시고 간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얼마나 줄여내느냐만 해주시면 나머지 필요한 조치들은 저희가 다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이분도 그런 면에서 이 생활 습관을 아주 전면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잘 따라 주셔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 치료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초기 3개월에 특히 자가면역 간염은 PBC도 그렇고요. PBC랑 자가면역 간염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3개월 초기 동안은 반응을 못 느끼세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다. 물론 컨디션 면에서는 이전보다 가벼워졌고 몸도 가려운 증상들도 좀 사라지니까 좋아진 거는 알겠는데 눈에 띌 정도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좋아지는 게 맞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돈도 투자했는데 이 정도 변화가 좋아진 게 맞냐라고 초기 3개월 정도는 의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심이 뭐 나빠질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눈에 띄는 수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치료만 해도 안에서는 변화가 매우 많았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체중이, 사실 체중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뭐 1kg 정도니까 한 처음 2개월 정도는 겉으로는 한 0.7kg니까 체중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간이 회복한다는 의미는 간의 부담이 풀려간다는 거는 간은 우리 몸의 대사의 중추거든요. 그럼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체중, 그 중에서도 체지방의 변화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거의 2달 만에 체중상에서 체중은 0.7kg 정도가 빠졌지만 골격근이 한 4.5kg 정도 2달 만에 늘고, 지방에서만 정확하게 7kg 정도가 2달 만에 빠져나가거든요. 안에서는 격렬한 변화가 있었지만 겉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복부의 표준 이상이었던 지방이 표준으로 돌아오고 상체가 오히려 표준 이하 정도까지 체지방이 쭉 빠지면서 모자랐던 하체 근육은 오히려 돌아오고요.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간 수치도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이 안에서 대사가, 간이 회복한다는 건 이렇게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사의 변화들이 보이니까 이거는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치료를 이어갔고요. 첫 2달 정도, 초기 3개월의 반응의 의미는 병원에서는 환자분한테 좀 걱정하는 건 체중이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시기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특히나 약을 쓸 수 있는 걸 버티려면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졌다는 걸 설명드렸고, 또 에너지를 실제로 느끼시기에도 체중은 빠졌지만 이전에는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몸에 이제 스펀지에 이렇게 딱 젖은 것처럼 한 발 한 발 떼는 게 너무 무거워서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몸이 좀 가벼워서 한 발 한 발 이게 내뛰는 게 참 사뿐사뿐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이걸 이제 한의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금은화, 연교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간담에 쌓여있는 습열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약재들이에요. 간담의 습열, 담탁이 잘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월 정도 된 시점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었어서 초음파 검사, 간경화 스캔을 진행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한 9.0 정도 kPa까지 진행됐던 게 5.2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간 섬유화도 완전히 확실히 역전이 됐다. 진행되던 간 섬유화가 멈췄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권장받았던 약물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면역제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강한 약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나타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이제 ANA라고 하는 항액 항체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최근 검사상에서 이제 음성이 확인이 돼서 모든 변화들이 완전히 좋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경화 치료, 자가면역성 간염, PBC 같은 질환 치료의 핵심은 간을 어떻게 좋게 하는 약들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 간의 부담을 빠르게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쌓이는 염증을 배출해주고, 간이 해야 되는 메인 두 가지 역할이 결국 대사와 해독, 이 두 가지가 간의 핵심 역할이니 그 역할들을 저희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해독할 거리가 안 들어오게, 대사하는데 에너지가 덜 걸리게, 부담되지 않는 음식들을 넣어주고 해독할 물질들이 안 들어오게 해서 간이 최대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 간은 스스로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의 간질환 치료의 핵심이고요.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 PBC 환자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음식 치료는 알겠는데 한약이나 생약제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 생약과 또 하나 녹즙은 병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건 못합니다 라고 오시는데, 그럼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잘못된 생약, 잘못된 녹즙 드시는 거는 간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절대 안 쓴다는 의미는 저는 반대로 치료의 가능성도 그만큼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잘못 썼을 때는 악화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 썼을 때는 치료의 효과도 훨씬 더 낼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자가면역 간염, PBC 환자분들은 꼭 이 막연한 불안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저도 그냥 무식하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드시면서 한 달 단위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정말 몸에 부담이 없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 달 단위로 혈액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치가 나빠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들을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또는 어떤 약재상에서 본인들이 구매해서 고농도로 다려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타입에 안 맞는 것들도 더해서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나 많지, 개인적으로는 타입에 맞는 약재에서는 한 번도 이상 수치를 본 적들이 없고요. 이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분들과 PBC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간 수치들 중에 특히 감마 GTP라고 알려져 있는 담관의 염증을 보여주는 지표는 염증 반응의 흐름에서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올라야 되는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시기마다 좀 오르는 패턴들을 많이 띄기는 합니다. 간 수치라고 하는 일반적인 안 좋은 수치들이 한약 때문에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이제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굳기 시작한 간은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유화가 진행되던 간들도 조건들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간이 너무 굳어진 기간이 길고 완전히 섬유화가 돼버린 거는 사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 중이던 간 섬유화는 분명히 회복된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저희가 하는 치료가 자연 치유를 표방하다 보니까 현대에서 표준적으로 하는 치료들을 무조건 척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자가면역성 간염 PBC 환자분들은 우르사 같은 약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는 언제 끊냐 하면 스스로 담즙 분비가 원활히 되고 담즙산의 배출이 스스로 된다는 게 보여졌을 때 조금씩 줄이는 시도를 하지, 그 약을 처음부터 끊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병원 치료를 무조건 그만둬야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 반대로 병원 치료를 평생 해야지도 아니라 모든 치료는 내 몸이 스스로 기능을 할 때는 그 기능을 좀 믿고 놔주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간경화에 대한 치료도 시작해 보셨으면